시진핑의 대규모 경제 재구성이 중국의 둔화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및 반도체의 진보가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중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중구조 경제는 중국 내 문제에 대한 비관적 헤드라인과 세계적으로 제조업체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나타난 상반된 신호는 산업 생산의 지속적인 강세가 부동산 침체를 상쇄시킴에도 불구하고 5분기 만에 가장 느린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징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기술주도 고품질 성장을 위한 오랜 노력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주택시장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와 달리 중국의 기술 진보와 그로 인한 수출 부문 경제 성장을 목표치인 약 5% 내외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진핑과 그의 최고 공산당 간부들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5년에 한 번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를 위해 지난주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아직 경제에 대한 신뢰를 되찾지 못했으며 6월에 약한 소매 판매 수치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시장에 쏟아지는 저가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은 미국과 유럽 정부로부터 보호주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산업 강세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손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재선에 성공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이러한 보호주의적 공격은 첨단 컴퓨터 칩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또는 군사 긴장이 악화될 경우 중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이징이 미국 주도의 봉쇄 노력을 계속 물리칠 수 있다면 블룸버그 경제학의 독점 분석에 따르면 첨단 기술 부문이 2018년에 11%에서 2026년까지 GDP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로 구성된 새로운 세 가지를 결합하면 2026년까지 GDP의 23%를 차지하게 되어 24%에서 16%로 축소될 예정인 부동산 부문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학의 경제학자인 창수와 에릭 주는 중국의 전망에 대한 비관론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장된 면도 있다며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균형 조정을 막 이뤄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중간에 위치한 900만 인구의 도시 시저우는 시진핑의 정책이 촉발한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저우는 석탄,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중공업에 의존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부동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015년 많은 다른 중국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저우는 빈민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 가격 및 가구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5년간의 붐을 경험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부채 수준을 우려한 당국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시저우를 포함한 이른바 2선 도시에서는 2021년 이후 일부 지역의 집값이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심각했습니다. 천연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 도시는 석탄 광산과 철강 공장을 폐쇄하고 대신 신에너지, 기계 건설 및 신소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GCL 테크놀로지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세계 유일의 상업적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술적 돌파구를 통해 기존 독일 기업들이 개발한 시멘스 공정보다 약 80% 적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자갈 모양의 회색 광물인 과립 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을 증가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시저우에서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50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육성하여 지역 녹색 산업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GCL의 폴리실리콘 사업부의 부사장인 시전유는 우리는 업계에서 따라가는 위치에서 선도하는 위치로 전환했다며 기술 혁신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2017년 10월 20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서 고속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요구했던 전환의 한 예입니다. 2017년 12월 주요 경제회의에서 시진핑은 1960년대 이후 100개 이상의 중소득 경제 중 10여 개만이 고소득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며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빠른 확장 기간 후 경제 성장 측면에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정체되거나 퇴보한 국가들은 그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호황과 불황주기, 코로나19 봉쇄와 세계 경제 재개로 인한 제조업 붐을 통해 시진핑의 추진력은 지속되었고 새로운 생산력 개발을 위한 최신고가 촉발되었습니다. 의료, 첨단 장비, 정보기술 및 통신 장비와 서비스, 연구 개발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된 GDP는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평균 12% 증가했으며 이는 명목 GDP 성장률 7%보다 훨씬 빠릅니다. 블룸버그 경제학의 예측은 이러한 산업이 중국 현재의 성장 속도를 대체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개발연구소의 연구원인 류 레이는 현재 중국은 모방에서 다른 나라를 초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도움은 비교적 성숙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그리고 중국이 중요한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술 초점의 반대 측면은 부동산을 포함한 기존 경제 원동력과 관련된 다른 산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시저우에서는 경제 전환이 새로운 산업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약세는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청년 실업률은 걱정스럽게 높으며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치열한 가격 전쟁이 기업 수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성장률이 급증하는 수출로 인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5% 성장 목표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경기 부양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수요 측면의 복지주의보다는 공급 측면의 정책에 확고히 매달리고 있으며 시진핑은 과거에 이를 게으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함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IMF과 같은 기관이 권장한 대로 소비 주도로 경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 고문들은 고급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할 것이며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 지급되는 더 높은 급여가 근로자들에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슈저우에서는 GCL이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굴착기 제조업체 슈저우 건설기계 그룹과 캐터필러를 포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이 도시에 2개의 공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부 고문인 데이비드 리 다오크이는 기술 추진이 기업의 손에 더 많은 돈을 쥐게 하고 소비자의 지갑에는 덜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본 것처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직업에서 AI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제안을 작업 중입니다. 기술은 뉴스회계, 법률 및 광고와 같은 분야에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고 리는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첨단 기술 제조 추진이 명확하지만 이는 중국을 재편하려는 그의 야망의 유일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고품질 성장을 설명하는 국가경제기획기관의 다이어그램은 29개의 상호 연결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시진핑의 첨단 기술 미래 비전을 채택하도록 장려합니다. 고품질 성장 개념의 폭넓고 모호함은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이를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모든 올바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사실 고품질 성장은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모든 경제작업의 중심 지침 원칙이 되었습니다. 중앙은행도 이에 동참하여 녹색에너지 및 기술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일련의 목표 정책 도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23년에만 고품질 성장이라는 문구를 최소 128번 언급했으며 이는 2022년 언급 횟수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시진핑은 올해 현재까지 66번 언급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베이징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할 때 갈등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2035년까지 중등 발전국이 되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1인당 GDP를 현재 12,600달러 수준에서 2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간 약 5%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정책 고문들은 한국과 같은 국가를 지목하며 한국은 가치 사슬을 상승시키고 중소득 함정에 빠지지 않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반복하려면 중국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노동력과 자본과 같은 투입물의 양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경제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고령화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다리와 도로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신용주도 투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원이 산출을 생성하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 TFP는 2008년 이후 미국의 약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 생산성이 60%와 80%에 도달한 후 미국과의 상대적인 경제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왕 이밍은 중국이 더 빠른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진핑의 추진을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공업에서 기술로 전환한 한국의 전환과 비교합니다. 중국이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은 기술 자체의 변화 속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AI 및 첨단 칩 제조와 같은 것들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중국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맥커리 분석가는 말합니다.